네,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서울 32만 호를 포함해 전국에 83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정민 부동산 리서치 닥터아파트 전문위원과 연결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현 정부가 발표한 25번째 부동산 정책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지금 규제가 과도했기 때문에 도심 이제 수도권 내 공급이 얼어붙어 있었죠. 그래서 공급을 해소해 줘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뭐 생각을 웃도는 좀 공급량을 발표한 게 일단 좀 놀라움과 동시에 이제 실현 가능할까라는 좀 의문점이 드는데요. 아쉬운 점은 구체적으로 이 공급 부지에 대한 내용이 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전세가나 집값 안정화에 대한 언급이 좀 없었던 게 아쉬운데요. 그간의 인제 공급 정책을 보면 이제 내 집 마련보다는 이제 임대를 좀 권장했습니다. 임대주택을 공급하자는 위주에서 이번에는 이제 분양물 쪽으로 이제 방향을 바꾼 거는 좀 잘했다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뭐 지나치게 좀 공공사업에 좀 치우쳐져 있는 점을 봤을 때에는 뭐 여러모로 봤을 때는 아직 이제 계획서만 내놓은 게 아닌가, 이제 불확실성이 조금 높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까지의 정책들은 규제 중심이었는데 이번에는 공급 위주의 대책입니다. 주요 내용들도 한번 살펴주시죠. 주요 내용은요, 이제 LH나 SH 같이 직접 이제 시행하고 개발을 하는 방식이 되겠는데요. 중공업 지역이라든지 역세권 지역 같은 경우 용적률을 각각 500%, 700% 이렇게 상향해 주고요. 이제 일조권이나 이제 고도 사선제 등 각종 규제가 조금 완화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존보다는 주민의 3분의 2 이상만 좀 동의를 받으면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되고요. 기존 자체 사업 대비 이제 10에서 30% 정도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 줍니다. 또한 이 보장된 수익률을 좀 넘기는 개발 이익은 좀 환수를 해서 공공임대라든지 자가주택에 활용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고요. 이들 사업을 통해서 이제 확보되는 주택의 공급 물량이 이제 70에서 80%? 요 정도는 이제 공공 분양으로 공급을 하고 판매부나 토지 임대부, 뭐 지분 적립형 등 여러 가지 사업 모듈로 통해서 공공 자가주택이라든지 이제 임대에는 20%에서 30% 범위 내에서 공급을 한다라는 내용이 이제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기 인천 지역으로만 봤을 때 29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게 되는데요. 부동산 시장 안정화라는 목표로 볼 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제 또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공급량이 좀 어마어마해요. 근데 이제 과거에 이제 서울시의 6년간 뭐 2018년도부터 2021년까지 이제 준공 기준을 봤을 때 연평균 공급됐던 가구가 약 한 3만 5천 가구 정도, 3만 5,600 가구 요 정도 수준인데 25년까지 이제 6만 가구 이상을 해야 서울 32만 호가 가능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아무리 사업을 좀 빨리 진행을 우리가 좀 한다 해도 공기가 짧은 뭐 빌라라든지 소규모 공동주택을 제외하고는 단기간에 어떤 뭐 전세난이라든지 뭐 집값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공급량을 좀 빠르게 해서 해소할 수는 없다라고 조금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개발 사업의 뭐 절차라든지 동의율을 낮춰서 속도를 내겠다고 하지만 이제 지어지는 공기라든지 뭐 부지 선정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과정에 또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당장 실효성은 조금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결국은 이제 청사진만 조금 발표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현재 인제 공급도 막혔지만 제일 중요한 게 인제 각종 이제 규제로 뭐 "집값 상승 잡겠다." 뭐 "임대 안정하겠다." 그런 규제로 이제 실거주나 이제 매매에 대한 부분도 이제 아직 숙제가 좀 덜 풀렸어요. 그래서 임대라든지 거주나 매매가 어느 정도 순환되도록 유지를 해 줘야 되는데 공공사업 참여 위주의 뭐 방식이라든지 뭐 역세권 개발 뭐 사업 후보지 가능성이 있는 지역 아직 뭐 선정도 안 됐거니와 단기간 내에 할 수도 없고 이런 부동산을 좀 취득하는 과정에서 개발하는 과정에서 어떤 또 다른 투기나 이제 대규모 토건 세력의 개입도 좀 우려가 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이제 좀 투기의 장이 열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요. 단기간 내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에는 조금 미흡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공급이 당장의 실효성 측면에는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얼마 전에 정부가 3기 신도시 건설 기간을 2기 신도시보다 최대 4년 9개월 앞당기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인천 계양과 부천 대장을 중심으로 한 이 두 지역의 부동산 흐름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이제 인천 같은 경우에는 계양이나 부천, 뒤에 이제 검단이 있죠. 두 지역 이제 인천, 계양, 부천, 대장 연계성이 되게 긴밀하게 있는 지역으로 뭐 두 지역 다 우열을 좀 가리기는 어려운데요. 이제 실거주를 생각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과거에 신도시도 그랬고 이제 첫 분양 단지나 뭐 시범지구처럼 하는 단지는 가격적인 좀 메리트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이제 뭐 계양지구, 대정지구, 부천 종합운동장까지 뭐 SBRT 등 이제 교통 어떤 인프라에 대한 것이 확정이 조금 낮고 이런 교통수단을 통해서 뭐 지하철, 뭐 노선, 공항철도, 뭐 GTX B노선과 원활하게 연계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교통도 굉장히 좋아지고 서울의 접근성이 뛰어나지고 이런 교통을 활용해서 이제 출퇴근 시간이 30분, 20분대로 이제 쫙 가능해질 전망이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여기가 배드타운이라든지 어떤 산단만 딱 있는 이런 이미지를 좀 탈피해서 자족 기능까지 좀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분양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잖아요. 특히 이제 3기 신도시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가 조금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런 만큼 시세 대비에 조금 저렴한 수준으로 공급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이나 뭐 사전 청약 생각하고 있으신 분들은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느 정도 차익도 좀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25번째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하정민 전문위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